수영이라는 존재가 재영에게 한없이 위안이 되었던 순간이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재영은 그런 순간을 도무지 떠올릴 수가 없었다. 장군이가 병원에서 지낸 건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재영은 장군이를 집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동물의 털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수영과 결혼하면서 개나 고양이를 집에 들이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직업적으로 재영이 동물들의 털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영을 만나는 건 불가능했지만 수영의 알레르기 반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음에도 재영은 수영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랐다. 그저 동물이 싫고 키우고 싶지도 않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던 수영의 거짓말이었다고 해도 재영은 괜찮았다. 재영이 기분 나빠할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여겼고 동물을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람이 이상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 수영이 이혼을 요구하던 와중에 장군이를 입양하겠다던 사람이 나타난 건 기쁜 일이었다. 장군이를 잘 돌봐줄 사람인 것 같아서 재영과 병원 식구들은 장군이를 기꺼이 떠나보냈다. 하지만 재영은 장군이를 보내고 나자 수영이 떠난 집에 반려동물을 들여볼까 했던 마음이 사그라드는 걸 느꼈다. 동물은 당연히 그에게 위안이 되겠지만 동물에게 그의 존재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수영이라는 존재가 재영에게 한없는 위안이 되었던 순간이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재영은 그런 순간을 도무지 떠올릴 수가 없었다. 수영의 아이 아빠는 수영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준 걸까? 그래서 수영이 나를 떠난 걸까? 재영은 결코 알아낼 수 없는 답을 끝없이 생각하며 이혼이 진행되는 시간을 견뎠다. 나 임신했어. 폭탄을 무심히 툭 떨어뜨리듯 수영은 말했다. 결혼 3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인지 재영은 수영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듣기 어려웠다. 임신? 아기? 우리한테 애가 생겼다고? 재영이 멍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벌리는 순간 수영은 또 재영의 뺨을 후려치듯 선언했다. 오빠 애 아니야. 다른 남자애야. 재영은 수영의 짓궂은 농담이겠거니 하는 의심으로 웃을 듯 말 듯 입꼬리를 약간 올리고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그러면서 재영은 얘는 왜 누구도 웃기 힘든 얘기를 자꾸 농담이랍시고 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났다. 진짜야. 그러니까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이혼이라니? 우리가 이혼이라니? 재영이 수영과 살면서 이혼을 생각한 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결혼을 하자 재영과 수영의 안 맞는 점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고 잘 맞는 점은 안 맞는 점을 넘어설 만큼 그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재영은 수영에게 죄책감이 있었고 수영을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수영이 가진 좋고 나쁜 성향 모두를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의무감을 가졌다. 재영 나름대로는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이란 수영의 뜻을 최대한 따라주는 것이었다. 하자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걸 들어주고 싫다는 건 하지 않는 것. 그게 재영의 최선이었다. 그 최선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오빠는 그냥 학습이 잘 된 로봇 같아. 언젠가 수영은 그런 말을 했었다. 휴일이었고 수영이 가자는 교회의 카페에 갔었고 수영이 인스타에서 찾았다는 인근의 맛집에서 한 말이었다. 오빠는 내가 뭐 하자고 할 때 오빠 표정이 어떤지 모르지. 표정? 그럴 때 나한테 무슨 표정이 있어? 오빠 표정에는 좋다 싫다가 없어. 내가 뭐 하자 그러면 그게 입력이고 알았다 좋다고 하는 게 그냥 출력이야. 재영은 수영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재영의 행동 어디를 비난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아내 말을 들으면 가정이 행복하다고 해서 그저 그렇게 해준 것 뿐인데 이제는 좋다, 싫다를 표현하지 않는 게 잘못이라니? 나는 그냥 재영은 내가 하자고 하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뿐이야. 그게 뭐가 나빠? 라고 말을 이으려다가 입을 닫아버렸다. 수영은 재영의 그런 반응이 또 불만이라며 오빠는 왜 항상 말을 하다 마냐고 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질 않냐고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식사를 하는 내내 불만을 토로했지만 재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재영 스스로는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 항변이라도 해볼 텐데 수영이 말하는 문제는 재영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다. 재영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거였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해서 무슨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오래 살 수가 없다고. 우리가 잘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 맞춰주면 되니까 우리는 꽤 괜찮은 부부가 아니냐고. 너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고. 결국 3년이었나 보다 수영이 로봇 같은 남편과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세월이. 크게 충격은 받았지만 슬프거나 절망적이지는 않았던 수영의 이혼 선언 이후 재영을 줄곧 지배했던 감정은 실망감이었다. 재영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오래 아주 많이 생각해 보고는 자신의 마음이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이나 수영에 대한 실망감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얻었다. 재영은 마치 며칠 밤낮을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했는데 원하는 점수는커녕 평균적인 점수에도 못 미친 결과를 얻어서 실망한 것과 자신의 감정이 비슷하다고 느꼈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자 재영의 실망감은 더 깊어졌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고작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걸까? 나는 진짜 로봇인 걸까? 조정 이혼으로 하자는 수영의 제안을 거절한 건 이혼하기 싫었거나 이혼 기간을 질질 끌어서 수영을 잡아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재영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수영의 말 그대로 이혼이 입력되고 출력되려면 재영에게는 꼭 입출력에 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 기분 때문이었다. 한 달이나 3개월이나 재영의 실망감을 없애기에는 충분치 않았고 재영이 수영을 비난하기에 만족스러운 시간도 아니었다.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이혼을 하고 싶고 또다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던 수영은 이혼 기간 내내 안달복달했다. 그런 수영을 보면서 재영은 유책 배우자는 너잖아. 대체 뭐가 그리 당당해? 라는 생각을 말로 꺼내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말을 했더라면 속이라도 시원했을까? 재영은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의 불만스러운 등굣길 마냥 나올 때 챙긴 장우산의 끝부분을 톡톡 발로 차가며 느릿느릿 걸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평소보다 걸음을 지체했던 때문인지 우산 끝에서 눈을 들자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미용실이 보였다. 흔한 요즘의 미용실과는 달리 눈에 띄지 않으려는 건지 외부가 온통 검은색으로 꾸며진 곳이라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았다. 재영은 미용실의 창 안으로 보이는 한 여자에게 눈이 멎었다. 여자는 아침부터 미용실 의자에 혼자 앉아있는 걸로 보아 이 미용실의 주인인 듯 했고 분명 거울을 보고 있으니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건가 싶었으나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 재영이 서 있는 밖에서는 여자의 뒷모습과 거울에 비치는 여자의 한쪽 눈만 볼 수 있었음에도 그 눈이 어딘가 낯이 익어서 재영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재영은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 무릎 위에 놓았던 드라이기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는 흠칫 놀라 걸음을 옮겼다. 여자가 재영을 보거나 부른 것도 아니었는데 재영은 느릿하던 걸음을 빨리하며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지만 어쩐지 여자의 뒷모습에서 진한 한숨이 배어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병원에 온 적이 있는 사람인가? 미용실이 병원과 멀지 않으니 오다 가다 본 사람일 수도 있지. 기분 탓이었을까? 재영은 그 순간 여자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을 꼭 본 것만 같은 확신이 들었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